안녕하십니까. DB증권의 알파클럽 센터장 공우진입니다. 금일은 주식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7월은 정말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익숙해질 만큼 변동성이 큰 장세였습니다. 더불어서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는 시기였는데요. 또 8월이 들어서면서 아직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을 가늠하기 힘든 장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전문가 분을 모시고 이 부분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나무 투자 이름의 안재용 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나무 투자 이름의 안지영입니다. 이렇게 좀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장이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 고통의 감내의 크기가 너무 커져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수익을 냈을 때 기억해 보면은 가장 힘들었던 구간에 수익이 창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지나고 보면은 지금이 수익 창출에 가장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론을 미리 말씀해 주신 그런 네. 느낌인데, 저희가 그 사전 미팅, 오늘 방송 녹화가 있기 일주일 전에 사전 미팅이 있었습니다. 7월 31일에 시장이 극도로 하락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 그때 오찬 미팅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부장님께서는 시장에 대한 전망과 또 특히 반도체 사이드 쪽에 강한 긍정론을 펼치셨고, 보기 좋게 다음날 네.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시장이 기록하는 굉장히 좋았죠. 네. 기염을 토했습니다. 좀 미리 방송할 수 있었으면 투자자분들에게도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전문가 우리 안재용 부장님께서 최근 시장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거는 모두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그 코스피 기준에서 보시면은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스퀘어라든가 그 삼성물산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전자와 닉스를 연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이제 고려해서 보게 되면은 거진 60% 가까이가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 쪽에 영향력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에 따라서 또는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지수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발작을 할까라는 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시장이 몇 가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일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리스크 요인들이 실제로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같이 좀 진단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역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영향력이 가장 큰 네, 이유로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근데 요즘 투자자들이 또 마찬가지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역시 AI하고 반도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총의 이제 60% 가까이 차지하는 삼전직스 영향이 지대했는데, 그 시장의 우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떤 우려가 있고 네. 또 어떤 그 우려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하락이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최근에 그 미국 쪽에서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원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캐펙스를 더 늘리겠다. 그리고 수요단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지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하드웨어 기업들 전반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이 좋은 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게 샌디스크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좋은 건 알겠다. 근데 이 이익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안정성이라 해야겠죠. 계속해서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하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한 기업이 아니라 AI 반도체, 그 다음에 AI 인프라 기업들 그런 쪽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죠. 그래서 과연 이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근본적으로 있고 회사나 이제 산업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은 우리가 LTA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시황이 이제 안 좋아져도 크게 망가지지 않을 거다라는 방어 논리를 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시장이 이거를 잘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LTA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제 가격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계약이긴 하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과거로 경험해서 살펴봤을 때 사실은 실패한 사례가 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 워킹을 할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태양광 폴리실리콘 산업이었는데요. 그 2000년대 중후반부터 그 태양광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면서 그 태양광 폴리실리콘 만드는 기업들의 협상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처럼 그 LTA 같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캐파를 늘리게 되면서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 상호 계약이 그때 가서 번복이 됩니다. 우리 못 지키겠다. 우리 못 받아간다. 그랬을 때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강제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그거를 낼 수 있는 환경이냐에 대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햄록하고 그 솔라월드라는 기업들이 소송까지 갔었죠.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 소송에서 햄록이 이겼습니다. 근데 솔라월드가 결국은 파산하면서 그 돈을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LTA는 분명히 강력한 그 사이클 산업에 그렇죠. 방어할 수 있는 논리인데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이것이 잘 돌아가지 않더라. 라는 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LTA를 얘기하더라도 장기 공급 계획을 얘기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그럼 이거 LTA에 대한 그것이 잘 돌아간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시장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멀티플을 올려주긴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LTA가 확인이 되고 멀티플이 올라가는 그 시점이라는 게 결국은 사이클이 꺾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업체들의 그 계약대로 공급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게 확인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시기가 사실은 당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도까지는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 공급이 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에 대한 어닝 컨센서스는 거의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내후년부터 시작되는 부분에서 실제로 사이클이 꺾였을 때 이게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멀티플이 전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저희의 시결이 너무 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 네. 이름 자체에도 그렇게 뜻이 다 포함되어 그렇죠. 있지만 네네.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네. 지금 당장에 맞습니다. 8월, 9월 그 다음에 하반기에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궁금하고 LTA가 검증이 되려면 최소 1년 네. 그 이상이 돼야 이 공급이 유지된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이제 진짜 돌아가는구나 라는 게 확인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 한 부분으로 보면 지금 예전에는 그런 취소가 비일비재했었고 메모리 공급 계약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선급금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오히려 돈을 주고 공급자 우위가 되는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는 상당 부분 맞는 말씀이시긴 하세요. 그러니까 선수금도 받고 있고 사실은 옛날보다 더 강제 조합. 그러니까 사실 메모리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아까는 제가 폴리실리콘이라는 이종 산업을 비교해 드렸는데 메모리 반도체 사실은 중간에 쇼티지가 되게 심하게 날 때는 지금의 LTA랑 유사한 방식의 그런 계약들이 일부 있었던 적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훨씬 더 그게 강력하죠. 왜냐하면 쇼티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병목의 핵심 자원이 된 거고 그러니 고객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받아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그 강력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 우려가 사실은 IT 버블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IT 버블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시스코가 시가총액 1등을 찍으면서 버블의 정점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시스코라는 회사의 주가가 거의 90% 가까이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의 상황을 좀 복기해 보면은 시스코는 폴리실리콘 업체랑은 다르게 거의 독과점적인 영향력을 그 당시에 미치고 있었어요. 그 태양광 산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크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중국이라는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망가뜨렸지만 그렇죠. 그 당시 IT 버블일 때 시스코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엔비디아 같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제 그렇게 망가졌던 거는 수요에 대한 약간 잘못된 예측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 쇼티지가 심하다 보니까 통신 사업자라든가 인터넷 사업자들이 그 스위치나 라우터를 이제 얻기 위해서 발주를 내게 되는데 발주를 내더라도 당장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주의 규모를 더 늘리고 더 자주 내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중복 발주가 막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수요가 너무 강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게 된 겁니다. 네. 실제로 시스코도 네. 야, 이 정도로 수요가 강하면은 우리 증설해가지고 더 많이 하자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는 약간 호수도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기울기가 좀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시장이 빠르게 공급 과잉으로 가게 되면서 많은 재고를 시스코가 떠안게 되고 거기서 이제 버블이 끝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했는데 메모리 업체들도 사실은 그런 우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쇼티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과연 제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100만큼 필요하면 100만큼만 계약을 하고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반복될 수도 있다. 그렇죠. 시스코에. 예. 사실은 시장은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다르다라는 거를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고 그래서 어떻게 무너졌고 그거를 계속 복귀하다 보면은 사실 지금에 발생하는 현상들이 일정 부분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크게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화가 되게 됐을 때는 격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 초반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야기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반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라 하면 결국은 이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수요입니다. 수요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면은 증설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더라도 계속 쇼티지가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공급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AI 산업이라는 것의 가장 원천은 AI 산업에 대한 수요가 과연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수요의 기울기가 꺾이고 있는가를 보는 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요의 기울기가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정황상 그렇게 우려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찍히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표라든가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 우려가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잠깐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가 한 6월까지만 해도 네, 이 물량 가격과 네. Q 네. 물량에 있어서는 의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시장에서도 네네. 그렇고 투자자들도 확신을 가졌었고 네네. 그 확신이 7월에 어떤 공포를 만들어냈고 네, 이제 그 공포는 말씀하신 대로 캐펙스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 아까 말씀하셨던 시스코나 태양광, 네. 과거의 그 어려움을 줬던 투자자들에게 네네. 그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네네. 이제 의심 또 증폭되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물량을 시장에 내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걸 시기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린 IT 버블이나 이런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종 산업 간의 그런 사례들은 갑자기 새롭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원래부터 저희가 IT 버블에 대해서는 항상 비교하면서 얘기들을 많이 해왔죠. 왜냐하면 지금의 그 어떻게 보면 AI 산업이라는 게 올해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몇 년 동안 굉장히 랠리를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터디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럼 무엇이 6월 달에 바뀌었는가를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6월 달에 조금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면 바로 AI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됐다라는 게 시장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토큰 비용. 그렇죠. 토큰 비용이죠. AI 수요를 이제 크게 보면은
개인들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도입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정부도 있는데, 아직 정부의 그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은, 기업들이 AI 도입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지출을 하는, 그것들이 이제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버 같은 경우가 그 1년 AI 예산은 4개월도 안 돼서 다 써버렸다라는 보도가 제 기억에 그게 한 5월 정도 나왔던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초에 보고서가 하나 회사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보고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제 C레벨 단에 인터뷰를 한 거죠. 실제로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라고 파악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이 토큰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서에 이제 토큰을 배분해가지고 쓰게 했더니 너무나 빨리 이걸 소진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린 결론은 프론티어급 모델을 계속 쓰는 게 맞나.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인 모델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쓰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AI가 꼭 필요한 사업부 또한 꼭 필요한 개발자를 중심으로 배분을 해야지 이걸 전사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맞느냐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기업들이 분명히 AI 그 도입은 좋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이익이 창출되는 데까지는 시차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의 예산에 대한 압박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6월 초의 시장의 분위기였는데 6월 중순 정도 가면 어떤 이제 이벤트가 있었냐면 이제 투자업계에 이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래프가 하나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토큰 지출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큰의 평균 그 사용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확히 한 5월 말 정도에 이게 꺾이기 시작해요. 꺾여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야, 기업들이 그렇게 토큰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더니 결국은 이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보면은 정확하게 6월 중순 정도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빠졌거든요. 네. 물론 이제 빠진 거에 대한 폭은 굉장히 과도했죠. 이거는 분명히 수급적인 요인이 같이 들어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데 수급이 방향성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수급은 이제 진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이고, 이거를 돌렸던 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변화가 좀 있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요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요하다고 봤던 수요가 일부 기스가 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그 당시에 제기했던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는 네. 의심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시장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 화이닉스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시장의 배팅, 네. 그다음에 또 빠져나가는 분들, 아, 예, 네네네. 두려움을 갖고 맞습니다. 예, 공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부장님께서는 결국에는 시장의 상승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네네. 시간이 필요하다. 네네. 이게 결론이신데 그렇다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네. 부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수요. 네. 수요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요는 롱텀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스팟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네. 좀 요령이라고 할까? 아니면 좀 팁이라고 할까? 수요를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거다. 수요를 있을까요? 예. 저희가 전체 시장을 체크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예를 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이 AI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떤 계약으로 얼마만큼의 지출을 하는지를 저희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네. 프록시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은 몇 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알려주시면 오픈라우터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거는 개발자나 AI 스타트업 같은 조그만 회사들이 이제 그 플랫폼 위에서 하나의 API를 가지고 여러 모델들을 이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플랫폼에서 그 유저들의 예. 그 트래픽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저들이 어떠한 모델을 쓰고 있고 그 유저들이 어떤 단가의 모델들을 얼마를 주고 쓰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는 토큰의 사용량도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시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가격 민감도가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빨리 포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재밌는 게 어떠냐면은 최근에 GPT가 그 5.6 버전을 출시한 지 얼마 한 3주 만인가 그 누나급 모델을 한 80% 정도 가격이나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트래픽이 바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어오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는 그 웹사이트에다가 오픈라우터라고 치면 이제 홈페이지에 나오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토큰 쪽 말고
그러면 실제 데이터 센터 GPU 단에서의 수급을 좀 보고 싶으시면은 GPU 렌탈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이 GPU 렌탈 가격도 한 몇 개 사이트에서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들도 좀 있기는 해요. 그거는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 GPU 렌탈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GPU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는 수요를 그래도 조금은 좀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여전히 렌탈 가격은 지금 약간 다시 상승세로 가고 있고, 네. 여전히 토큰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단에서 아직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지표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기업들이 컨퍼런스 콜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업들의 IR 자료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지표들이 몇 개 좀 추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여전히 수요는 강하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교차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주신 오픈 라우터, 그다음에 네. GPU의 렌탈 가격, 네네. 이거 뭐 손쉽게 좀 확인할 수 네, 있을 누구나 것 같고,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다음에 자료고요. 뭐 컨퍼런스 콜이나 IR 자료는 부장님께서 네. 잘 챙기셔서 그럼요. 저희 주기적으로 저희 디비전콘 고객들에게 네네.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DM이나 이런 것들로 네. 전달해 주시길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반도체주가 제일 핫하다 보니까 네네. 할애된 시간이 가장 많았는데 그 외에 또 이제 다른 업종도 있잖아요. 주식시장의 그렇죠. 40%를 차지하는 다른 업종. 그 최근에 반도체 대형주가 빠지면서 그들이 좀 잠잠한 시기에 또 다른 업종에서 이렇게 또 움직이는 업종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일부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빠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부장님께서는 뭐 다른 업종이나 중소형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우선 제가 보는 것보다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처음에 이제 7월 달에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초반부만 해도 사실은 무차별적으로 빠졌습니다. 반도체만 빠진 게 아니라 빠지다가 최근에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1, 2주 정도 좀 놓고 봤을 때는 국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 조금 바닥 짚고 올라오는 것들이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비롯한 내수 소비재들, 그런 쪽들의 주가가 지금 조금 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도주가 지금 조금 안 좋으니까 방어주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단순히 방어주를 간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주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보면 놓쳤던 다른 쪽에서의 성장이 또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구분해서 봐야겠죠. 아, 그렇죠. 네. 그렇게 구분해서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화장품은 그래도 조금 숫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K-뷰티라는 거에 대해서 수요가 꾸준히 좋았었고, 실제 수출 데이터라든가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 나온 걸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들이 이제 바닥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내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게, 그쪽은 사실은 어닝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모습은 잘 안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격 인상을 전가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가격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렇죠.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출이 잘 되거나 이제 큐가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음식료 업체들이 옛날에는 수출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 모습들도 조금은 약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짧은 순환매일 수도 있고, 그쵸. 그렇죠. 화장품 내수 소비주가 좀 눈에 띄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뭐 이익의 성장이라든지 큐의 성장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 네. 펀더멘탈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AI 하드웨어 기업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됐던 거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쏠렸던 거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우저에 수급이 더해졌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저희가 본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주도주를 투자하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올 거냐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수 기준으로 8천, 9천대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물려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한 7천 한 중반만 올라와도 맞아요. 약간 이거를 좀 팔고자 하시는 니즈들이 굉장히 좀 크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탈출하고 그쵸, 싶어 그쵸.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를 다 이겨내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지금 외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호재라고 수급, 해야 될까요? 그런 수급 것들이 호재. 예. 그쵸. 예, 수급이나 호재든 예. 그런 것들이 당장은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지금 업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수급이 약간 꼬여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 펀더멘탈 측면은 계속 견조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려들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우려가 너무 과했구나 라는 것들이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프라이싱이 되겠죠. 네. 그럼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주면 좋은데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그래도 파는 강도가 좀 많이 약해지긴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냐?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구간이고 개인 분들께서는 아마 지수가 올라올 때마다 파시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늘 그래 왔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저희 DB증권 고객분들은 네, 끝까지 좀 이익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네. 뭐 제가 다른 업종이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유도를 드려봤는데, 역시 부장님은 기승전 AI 반도체, 네, 그렇죠. 예, 주도주로서의 역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네. 예. 예,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아서 더 좀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진 못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이 사실은 반도체 기업들한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라는 게 뭐냐면은 그 지금 중국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네.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오늘도 예, 애플의 예, 예. 근데 예를 들면 뭐 그 문샷 네. AI에서 네. 키미 K3 이런 거 출시를 했었죠. 그 다음에 창신 메모리가 이제 네. 메모리 만든다 막 이런 예. 우려들이 있는데 지금 결국은 중국의 저가 모델들이 시장을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픈웨이트도 이제 거의 풀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힘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AI 밸류체인 내에서 그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오픈 AI라든가 엔트로피 같은 회사들을 하고 네. 이 하이퍼스케일러들하고의 신겨루기가 조금은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협상력이 좀 더 강해질 여지가 있다. 오픈웨이트라는 게 더 커지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본인들의 클라우드 위에다가 여러 모델들을 올려놓고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기업들은 어떤 이득이 있냐면 본인들의 업무에 맞춰가지고 최적의 효율이 높은 모델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더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비용이 생각보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니 사용량이 그럼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번스의 역설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효율화되면서 사용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메모리 기업들한테는 수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도 결국은 원가를 낮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GPU의 그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드웨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이런 변화들이 AI 하드웨어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시장은 지금 계속 저희가 우려했던 요인들을 검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좋게 보시는 분들의 사이드 그 다음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사이드의 힘겨루기가 지금 한참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짧은 시간에 많은 네네. 걸 설명하시기 네네. 힘들겠지만 뭐 따로 나중에 시간을 내서 네, 그렇죠. AI 예. 반도체 뭐 산업의 구조나 시스템 미래 전망 이것도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거는 따로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네네. 지금 뭐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그거겠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네. 시장이 급등하면 따라 사고 싶고 예, 그렇죠. 또 빠지면은 불안해 하시는데 네. 예, 이분들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8월 뭐 하반기까지 해서 좀 투자 전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인지라 네. 기본적으로 올라가면 사고 싶고 떨어지면 네, 본성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역행하는 게 좀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펀더멘탈을 보지 말고 무조건 반대로 하라 이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기본 방향성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근데 좀 과도하게 빠질 때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구간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시라 이게 아니라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베팅을 해볼 수도 있다. 음. 그리고 시장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뭐 지수가 하루에도 막 10%씩 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거기에 취하지 말고 조금 비중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V자로 확 올라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박스권을 염두에 둔 매매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매매하시는 게 거죠. 좋고 나는 그거 자신이 없다 음. 하시면은 그냥 가지고 조금 이제 좀 길게 시계를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실 때는 좀 버티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소위 우리가 뭐 말씀드린 물려 있는 분들, 네. 그다음에 뭐 100%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박스권을 염두에 두시고 네. 좀 그거는 예.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시계열조로 버틸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버티시는 예. 것도 방법이고 예. 도저히 나는 이거를 길게 갖고 갈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실 때는 빠질 때 팔고 오를 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역시 뭐 투자자분들도 본인의 기질을 잘 파악하셔야 그게 지금 중요합니다. 부장님께서 예. 말씀해주신 부분도 잘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게 아쉬운 게 쉽지는 뭐냐면은 않습니다. 예.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면은 다들 압니다. 지금 사면 돈 벌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 그 상황에서는 이미 가득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미 그 상황이라는 게 가득 가진 상황에서 이제 터지고 계신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우리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선택을 하랍니다. 여기서 팔 것인가? 아니면 버틸 것인가? 네. 근데 그거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 익히신 분들이 그게 결국은 팔 수밖에 없는 게 그거는 그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들이 더 수급적으로 더 진폭을 키우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현명한 자산 배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뭐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완만하게 또 다시 상승을 할 것이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검증되는 순간에는 또 좋은 결과로 그죠. 예, 나타날 것이다. 네네. 라는 게 오늘 부장님의 요점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분들의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본인의 투자 전략, 원칙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고 오늘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예, 좋은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주식시장과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